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증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fx에 대한 그래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2차 함수 개념은 아닙니다. 3차, 4차,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지수로그 등등, 뭐 분수 함수,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라도 좀 그려봐야 되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겼느냐인데, 그거는 증가표, 프라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부분 그립니다. 그래서 미석 1에서는 도함수 이 부분의 부호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생기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이걸 옆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잘라서 해봅시다.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값을 구하고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미분부터 합니다. 4에 x에 3 그러면 4x로 묶이겠고,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 이 수분에 간단하게 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여기도 근이 되고 프라임 0이 되는 지점은 x가 0이거나 1이거나 인데, 이 0, 1, 2는 공통점이 부호가 바뀌죠. 옆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극점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 한 두어 문제 풀고 볼 텐데, 4차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0, 1, 2의 의미가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이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그림이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표로 한번 간단하게, 자, x가 딴 거는 필요 없고 극점만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프라임은 미적일 끝날 때까지 부호만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대부분 대입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그런 걸 넣어보게 되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고 0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0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x에서 부호 있는 부분에는 그림을 그리죠. 도함수가 마이너스라고? 얘는 아래로 가겠네,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올라가겠네.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는 뭐라 적을까? 계산은 나중에 해도 f의 0, 여기 f의 1, 여기에는 f의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이제 이 부분은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대입에서 찾는 거는 산수니까. 찾아봤더니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이 부분은 0이 되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아래쪽 극소 두 개 값이 같죠.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라 그러고 여기 0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축을 보니까 여기가 y축이 돼야 되겠네요. 해서 0일 때랑 1일 때,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3차 이상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도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고1 때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라는 형태가 혹시 기억이 날라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실근 가질 조건 이런 게 나름 어려웠던 파트인데요. 그 부분이 미분에서 다시 또 살짝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여기 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3차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차 위주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x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프라임에 대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뭔가 개수를 찾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단순하게 쉽게 생각합시다. 근이 두 개다. 근이 두 개인데 부호가 바뀌고 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부호만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얘는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는 극소가 되는,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기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극점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그러면 극점 두 개를 가지는구나. 지금 3차 함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 계속 이야기하는 대표적으로 y는 x 3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극점이 생기지 않고 변곡점이 생긴다라고 했죠. 변곡점은 0이 되긴 하지만, 자, 이 fx를 x 3승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분하게 되면 이 부분은 3x 제곱이 되겠죠. 0에서 접하게 되는 중근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플러스고 0이 되었다가 플러스입니다.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 감소가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극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진다는 근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은 판별식 t가, 프라임에 대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여기는 판별식 t가 0이다 이런 의미일 텐데, 허근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0은 되지 않고요, 여기가 만약에 함수값이 1이라 그러면 프라임이 1이 뭐냐면 기울기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울기 최소값이, 기울기가 5, 4, 3, 2, 1 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는 5, 여기 기울기는 4, 여기 3, 2, 1 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꿈찔하고 나서 0이 되진 않죠. 근데 이 부분도 변곡점은 됩니다. 무조건 0이 돼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과 용어이긴 하지만 변곡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요철이 바뀐다, 오목볼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목볼록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 삼승을 그려보면 이 부분은 이 그림이 절반이 그려진 거고, 여기서부터 3차씩 올라가는 것은 이 부분이 반을 그린 거죠. 맞죠? 위로 볼록, 아래 볼록. 그래서 생긴 형태가 달라지는 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만하게 가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은 위로 볼록의 일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아래 볼록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철이 바뀌기 때문에 생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곡점은 맞지만, 우리는 주로 프라임이 0이 되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형태에 대한 변곡점을 많이 보게 될 테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건 0이 아니니까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2차식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중근을 가져도 안 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안 된다. 중근이 여기 포함이 될 테니까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에 민감한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보겠습니다. 4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4차 함수는 어쩌면 이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y는 x 4승이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제곱보다는 좀 가파른 형태의 이런 오목한 형태겠죠. 맞나요? 4차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개수가 좀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4차가 하나씩 그려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거, y는 x 4승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개수가 많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 그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가능하죠.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하게 되는, 아래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형태요. 그러면 도함수 한번 볼까요? 감소하니까 너는 음수,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까지는 증가하니까 너는 양수, 순간적으로 0이 되었으니까 접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옆에 같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분도 변곡점이라 그랬는데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했다가 0이 되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해버리죠.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꿈찔하다가 그냥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저 0이 다인지 안 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을 구해보면 돼. 극점의 위치 부호를 보죠. 여기서 방금 민기 질문으로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보게 되면 근데 저 위에 거랑 저 밑에 거랑 변곡점 그거 이 기울기가 비슷한데 저 위에 거는 0이 다이고 밑에 거는 안 다이잖아. 그건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겠지. 여기가 극소가 0이 된다. 프라임의 극소가 0이 되지. 예. 프라임이 X축에 접한다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긴 한 거잖아. 프라임이 순간적으로 0이 되었지.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 이 부분에서는 프라임이 이 부분에서는 0은 아니었지. 0은 아니었잖아요. 극소값 찾아봤더니 프라임의 극소가 0이 아니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기울기는 0은 안 되고 약 이 그림에서 1 정도로 최소를 가지다가 다시 증가를 해버리네. 그런 걸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4차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4차 함수. 그래서 A가 양수를 고정을 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향하는 그림으로 좀 통일을 해보려고 4차 함수가 있는데요. 프라임 도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3차 함수겠죠. 3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에 관계없이 항상 극소를 가진다. 4차는 극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와서 말하는 것들 몇 개 한번 그려볼게요. X 4승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런 형태 W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한쪽에서는 0이 되었다가 올라가나 아니면 0도 안 되고 비스듬하게 올라가 버리거나 공통점이 뭐다 그러면 극소는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극대겠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극대가 존재하는 것은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0이 된다 해도 얘는 극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부호가 안 바뀌니까요.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를 해버렸으니까. 얘는 죽도밥도 아닙니다. 현재 얘는 변곡점이지만 문과 범위에서 수학적 가치를 띠는 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값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극대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F'X가 0이 되는 지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극점이. 맞죠? 여기는 한 개 있습니다. 이거 극점은 아니랬죠. 그럼 일단 극점은 한 개입니다. 여기도 극점은 한 개예요.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는 점 찾아볼까?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잘 안 보일라나? F'X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자 생각해 봅시다. 4차를 미분했으니까 도함수가 3차인데 여기서 0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앞에 개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3차 형태의 3중근 형태를 띠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은 F'이 0이 되는 지점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집니다.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X-알파의 X-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X-알파는 근인데 여기는 내가 그냥 지어내서 적을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처럼 0이 되지 않는 허근을 가지게 되는 식이 나타날 때 이렇게 꿈찔거리는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건 0이 되지 않으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의 극점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중근 가진다. 이건 뭐다? 순간적으로 도함수가 0이 될 수는 있지만 제곱 덕분에 부호는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아 이거 변곡점이겠네. 제곱이니까 변곡점이겠구나. 도함수에서 제곱이 있다고? 극점 아닙니다. 삼승 있으면 어떨까? 연습. F'X를 구했어요. X-1 제곱에 X-2의 3승이야. 얘는 뭘까? 변곡점이죠. 왜? 부호가 안 바뀌니까. 요는 되잖아. 이거는 3승은 부호 바뀌죠. 얘는 변곡점이 됩니다. 그러면 1차만 극점이냐? 아닙니다. 홀수 차수는 극점, 짝수 차수는 변곡점. 여기가 4차다. 얘 극점 아닙니다. 변곡점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다시 4차 형태로 가볼까요? 이렇게 생긴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여러분 앞으로 제일 많이 풀게 될 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극점이 3개 있어요 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특징이 이 나머지 그림에 비해서 얘 그림이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다른 점에 다르게 3개 있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극대를 가지죠. 다른 데는 극대가 없습니다. 4차에서 위로 볼록이 존재하려 그러면 나머지 그림에서는 존재 안 해요. 4차에서 위로 볼록이 존재하려면 다만 이거를 만족할 때 이야기입니다. 4차에서 위로 볼록 극대가 존재하려 그러면 무조건 2개의 극소가 베이스로 있어야지만 위로 볼록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뭐라 나올까? 극대가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임이 3개의 근을 가져야 되죠.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이런 그림을 이해를 하면서 4차가 극대를 가진다고? 어떨 때 극대를 가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동의어가 프라임 x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기억하세요. 중근 가지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극대를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이겠죠.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 삼중근도 중근에 포함이 되겠죠. 중근은 첫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허근은 네 번째 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이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멘트는 이 둘이 동의어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 무슨 말이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는구나. 뭐가? 도함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문제를 또 읽어보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해볼까요? 이해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겠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도함수가 0이 돼요랑 극값을 갖는다는 좀 다르죠. 그럼 여기에서 미분을 해보면 3의 x제곱에 마이너스의 2의 x 더하기 3입니다. 극값 가지려면 이게 0이 되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죠. 이거와 동의어가 뭐가 됩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4차가 극대를 가진다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니까 극대를 가진다고 극소 두 개는 기본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f'x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겠죠. 근데 A 범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극값 갖도록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중근은 어떨 것 같아? D가 0이 되면 어떨 것 같아? F'이 중근을 가지면 요거 그림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 X축 프라임이 이렇게 돼. 부호가 안 바뀌죠? 부호가 안 바뀌면 뭐가 생긴다? 변곡점이 생긴다.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잠시 0이 되었지. 다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값의 정의가 뭐였지? 자기 기준으로 할 때 왼쪽 오른쪽에 지보다 다 작거나 그럼 제가 극대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볼록이가 되든가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거는 뭐가 돼? 증가하다가 다시 가버렸으니까 위로 볼록도 아니고 아래 볼록도 아니잖아. 중근을 가지니까.
숫자가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딱 이 정도일 겁니다.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반드시 학교에서 낼 수밖에 없는 형태 정도. 극대를 갖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극값 3개 가지라는 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미분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4x로) 묶이죠. x제곱에 마이너스에 3x에 더하기 2a 맞나요? 0 서로 다른 세근. 이까지는 이해가 되면 그런 값 다 잘 따라올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근에서 풀이 방향이 대부분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0이 명백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x 0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게 뭐가 돼야 되겠다?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0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x가 0이 되는 근이 되는 a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x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 대입해서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조건은 뭐를 만들어 주느냐면 일단 a 너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별식 볼까요? d는 b제곱 9 빼기 8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넘기면 8분의 9보다 작다. a는 8분의 9보다 작다. 그런데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적어 주든지 아니면 a는 0보다 작고 또는 0에서부터 a는 8분의 9다. 이게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이끌죠. 어느 주어진 범위에서 정수계수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조심하시고 서로 다른 의미가 주어질 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가 바로 안 묶이는 내가 대충 그냥 지어내 볼게요. 실전에 이 식은 아니겠지만 x 3승에 a의 x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의 a 이런 형태의 식이 f'x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금 구해야 되는데 웬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지? 엿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99%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그 기준이 미지수가 있고 없고로 나뉘면 99% 인수분해 됩니다. 내가 지어낸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얘를 먼저 빼두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x 3승 마이너스 x로 묶고 A로 묶고 눈으로 봐도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가 근이 빠져나오고 다시 고놈이 아닌 여기서는 x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의 1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의 1 그러면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의 1 남는 거 적으면 x 더하기 a 범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뿔마 1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인수분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3차 겁내지 말고 개수에 미지수가 있네?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 미지수끼리 거의 인수분해 됩니다. 안 되면 그때 고민하시고 대부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구간 63 이게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근해 분리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애매해지죠. 늘 복잡했었던 내용이고요. 화면만 설명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요 화면은 딱 들어있으니까 왜 녹화 안 했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깐 시간으로 뭘 다시 설명해. 그럼 이 부분은 영상은 없는 거예요? 설명은 없지만 최종 그림은 있죠. 설명까지 한번 해주세요 그냥. 설명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사람들 좀 해줄 것 같아. 맞죠? 지랄. 나 보면 알지 뭐 볼 때 다 한 건데. 정우 판별식
알아요. 알아. 민기 근해 공식. 네. 그 다 알고 고1 때 다 한 거야 이거. 마찬가지야. 판별식, 근해 공식 비슷하게 다 한 거야. 해수 집 주소. 알죠. 그게 다 아는 거라고. 에이, 왜 녹화 안 했을까? 하여튼 보겠습니다. 25분 근처에 보면 화면이 여러분 기준 잠시 나왔다가 사라질 겁니다. 딱 정지해서 보시면 돼요. 헷갈리면. 25분 근처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진짜 그 부분 설명 그건 없어요? 아 녹화 안 했잖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책 설명하다가 그 부분 할 땐 잠시 스탑하고 여러분 알겠지 하고 그냥 기억만 되살리고 넘어가려고 했지. 뭐 포장 보니까 뭐 기억 되살릴 것 같지는 않고. 자, 방금 뭔가를 보았죠? 25분에 뭔가 잠시 살짝 스쳐갔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띄워놓고 보면 좋겠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1번 fx가 3차 함수인데요 마이너스에서 1에서 극대극소를 다 가져래. 어떡하지? 아까 했던 거 뭐 비슷할까? 일단 극대극소를 다 가진다 했으니까 1번에서 드는 생각이 프라임 x가 0이 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극대극소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 여기 알파 베타라고 적어야 되겠죠. 알파 베타가 요 사이에 다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두 개 들어있다 여기죠. 한 번 더 나옵니다 화면에. 6분 7분 될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할 거라라는 거죠. 도함수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 극점이 두 개 다 있어.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거 질문이구나.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해서 두 근이 여기에 들어있는 조건을 찾아봐야 되니까 적어보겠습니다. 자, 미분합니다. x제곱에 2x에 더하기 a.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힌트가 나오죠. 축은 알고 있습니다. 축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좀 여유가 생깁니다. y축은 안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데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에서 좀 더 가깝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정의역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뭐가 근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해수 잠에서 끄떡끄떡하네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축은 알고 있으니까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축은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는 이미 만족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또 하나 이 부분이 떠 있다면 여기는 굳이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림을 떠올려서 축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뭐를 필요로 할까? 없어. 읽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2 넣고 1 넣고 양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판별식 써도 되고요. 최소값인 이 부분이 아래에 있어도 된다. 일단 뚫고 내려오긴 와야 될 거 아니야. 뚫고 내려온다를 뭐로 보여줄까? 나는 판별식 할까? 상관없습니다. 판별식 써도 되고요. f-1이 음수예요 라고 하면 그는 생길 테니까. 그러면 나는 판별식 쓰기 싫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는 두 개가 생기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이죠. f의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여기가. 자, 책에서는 판별식을 쓰고 있지만 똑같죠? 똑같나요? 똑같네요. f의 마이너스 1, 이건 필요 없고 f'이죠, 실수. f'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은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없어지고 a는 양수. 그래서 0에서부터 a가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해되시죠? 여기는 책 대신에 그 판별식 대신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히려 더 깔끔하고 시험에 내긴 또 좋을 것 같아요. 3차 함수가 있는데 0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프라임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프라임은 일단 2차식입니다. 최고창이 3이 내려올 테니까 플러스인 형태고요. 2차인데 근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게 0이 되는 근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죠. 그림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근이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잖아. 판별식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림에서 0보다 작다라는 힌트를 쓰면 대부분 판별식이 없어서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1인가요? 자, 1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면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서 1 오른쪽에 근이 생기겠죠. 그럼 딴 조건이 필요 안 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에서는 0보다 커요. f의 1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이 두 개가 생길 테니까 판별식은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일단 미분 프라임을 구하고요. 프라임 3x제곱에 2ax에 마이너스의 a제곱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의 a제곱은 0보다 커요. 1 대입하면 3 더하기 2a 마이너스 a제곱은 0보다 작아요. 뭐 책에 풀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서 a에서 마이너스 1 범위에 있다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이 그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지. 판별식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판별식이 필요한데 판별식 대신에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베이스가 되려면 방금 앞에 했었던 그 근해 분리 형태를 기억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극값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쉬운 형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값이 문제인 거지 최대 최소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는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형태를 알겠다라는 거지 값을 알겠다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뭐 A 범위에서부터 B까지가 정역이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양쪽 경계점이랑 그 다음에 미분을 해가지고 극대를 찾아보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극소이거나 요쪽 경계점이 되겠죠.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극대가 되거나 오른쪽 경계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진 범위에서 양쪽 경계 포함해서 극대 극소 가지고 제일 큰 놈을 최대라고 부를 거고 제일 작은 놈을 최소라고 불러주면 그만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더 크죠, 경계보다는.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는 경계보다는 극소가 더 작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객관식으로 나올 건 아니고요. 주관식으로 나올 건 아니고 객관식에서 만약에 범위가 폐구간이 아니라 A에서부터 X가 B가 정육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래프를 찾으면 여기는 비어 있겠죠. 내려오고
올라가서 여기는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어있는 이 값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최소가 맞습니다. 최대는 어떻게 될까?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중3 때 한 건데. 없다죠. 예. 다가가는 값은 없다입니다. 왜냐? 값이라는 것은 수렴하는 값, 고등학교 표현으로는 수렴하는 값, 존재하는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가가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5라 그러면, 이거 값이 5로 계속 커지는데, 그렇다면 최대를 4.999 이렇게 표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는 값은, 여기서는 최대 값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최대값은 뭐 1이라고 해서요. 객관식에서 보면 1번 최대는 5, 최소는 1이라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고 없다 1이라면 맞는 말이 되고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어있을 때는 없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A에서 X의 B다. 이게 정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죠.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극대극소는 존재합니다. 극대국수는 표지, 볼록이 부분이니까. 극대국수를 구하세요 하면 이 값을 말해주면 되고,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 없다 하면 되고, 이게 이렇게 등호가 있는 부분이라면, 최소값은 이 값을, 최대값은 이 값을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쉽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극값이 하나뿐일 때, 극값이 하나뿐인 그림은, 뭐 3차든 뭐든 간에요. 3차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그림이 있다라고 손 쳐도 극값이 하나뿐인데 그게 극대가 된다 그러면 생긴 건 어떻게? 첫 번째 1번 그림에서는 어디선가 범위에서 위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무조건 제일 클 거 아니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극대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극값이 한 개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간다. 2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여기가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림으로 그려봐도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5, 그 다음에 딱 3. 됐네. 68까지 딱 집까지. 야, 지금 하면 6월에 저 화요복에 한 번은 안 와도 될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거잖아. 아니야. 그랬다 오는 게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있네. 토요일은 안 오자. 맞지? 자, 최대 최소. 극점을 알 수 있다면 최대 최소는 어떤 느낌일까? 범위가 있는데요. 폐구간이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는 3의 x제곱 6x의 마이너스의 9 3으로 묶으면 바로 인수분해 되죠. x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1의 증간표를 안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덧칠을 한번 해볼게요. 최고차항이 3차인 플러스 3차이니까 fx 그림은 이럴 것 같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림은 이럴 것 같고 이게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는 음수고 1에서 여기 중간에는 잠깐만 아니 실수 여기가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고 그림이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증간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2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그림이겠구나. 그런데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은 알겠어요. 여기가 F1이 최소인 거는 알겠는데 어디가 최대일까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F-2와 F2를 비교를 해서 큰 놈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풀어야 될 최대 최소입니다. 전혀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보면 마이너스 2랑 2가 여기는 28이 되고 여기는 8이니까 얘가 제일 커. 최대야. 얘가 F1은 1. 여기는 제일 작아. 최소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끝.
2번은 뭐 똑같은 문제니까. 나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구간이 주어져 있고 fx의 최대 최소가 주어져 있다. 최대 최소가 주어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미분 문제 읽으면서 그냥 미분 바로씩 적으면 돼요. 이 파트에서 미분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f'x는 3a의 x제곱에 그 다음에 12의 a의 x의 끝인가요? 그렇다면 3ax로 묶으면 x-4 맞나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뭐가 되느냐니까 0인 거고 여기가 4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라 그러죠. 어디가 더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이랬으니까 여기가 2가 될 테고 둘 중에 작은 게 -30 되어주면 되는 거고 f0가 2가 되니까 확실히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 b는 2가 되는가 보다 라는 것은 뭐 y절편이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2가 된다. 둘 중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a가 양수니까 여기 뭐 식 계산을 해놨네요. 양쪽 경계 -1이랑 2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b-7a라는 b-16a인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인 것 같아요. 더 아래쪽입니다. 아 얘가 최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게 -30이 되어주도록 b를 결정하죠. 아 a를 결정해줘. 왜냐하면 b는 알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형태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웁스. 동그라미 잘 그려. 자, 이 직선이랑 2차 함수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찾을까? 평행. 자, 이것이 평행하게, 이 직선이 평행하게 다가가는 요 부분의 접점에서부터 최단 거리가 됩니다. 눈으로 볼 때 그렇겠죠. 얘 노란색 선보다 다른 점들은 다 멀리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 거리들은 다 같잖아. 네.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가까울까 하면 흰색 선을 평행하게 딱 갖다 붙였을 때 접점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노란색이 없다 생각하고 fx가 주어져 있고 직선 gx가 있다. 최단거리는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이 기울기, 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f'x가 2가 되는 점을 찾으면 이 x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점의 x 좌표를 알려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접점 또는 접선에 대한 식을 알 수가 있겠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최단거리는 어떻게 될까 하면, 이거는 우리 원방에서 하면 한 점이랑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가지고 찾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점을 물어본다면 이거 마찬가지겠죠. 접선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생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포물선이 있는데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있다. 이 점 P에서 fx까지 최단거리는 어떻게 될까? 눈으로 보면 대충 한 이 정도가 좀 제일 가까워 보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찾지?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원방은 미적 어떻게 미분 어떻게 해요? 원은 음함수 미분법 이과범위입니다. x제곱 y제곱은 r제곱을 미분하면 이거는 2x에 2y에
Y'의 0 이렇게 되어서 XY를 동시에 미분하는 걸 음함수라고 하고 미적분은 안 나오고 기백에서 나오죠. 그때 배우죠. 그러니까 올 여름방학 때 배우겠네. 네. 다음 이 시간. 여름방학 때 해야지. 너 기말 시험 이번 2학년 기말 시험 보면 이게 들어가. 기말은 기백을 해요. 2학기. 아하 씨.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금정구의 한량을 보았나.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미적투의 지수로그 상가함수 정도고 그 다음에 기백에서 2차 함수랑 벡터 뭐 앞부분 이 정도. 그 다음에 기말 범위는 지산이니까 컨그레츄레이션 수능 범위. 망했죠. 바로 수능 보여 들어가요. 왜 이과 갔을까? 다시 이 그림으로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까 그 땡긴다라는 개념하고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단원이 뭐 배우고 있습니까? 미분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접선을 구해볼 수 있잖아. 접선이랑 점에 여기랑 우리 수직이 될 때가 제일 가깝습니다. 식이 뭐지? 그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법선이라고 부를 텐데요. 여기 기울기가 m이면 이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m분의 1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자, 질문 한번 볼까요? y는 x제곱 위에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외부에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최단거리가 될 때의 점을 물어보죠. 그렇다면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조금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 그림이 있는데 최단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요 정도가 최단거리가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이 점의 특징은 뭐가 되느냐면 최단거리가 된다고 곡선이랑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이랑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법선이 이 점을 지난다. 또는 이 점에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이 접점이 된다면 이 부분이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 겁니다.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닥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책에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요. 곡선 위에 점이 t, t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니까 마이너스 3,0이 있죠. 최단거리가 되니까 거리를 일단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표현을 했더니 4차가 나오네요. 그 4차를 어떻게? 우리는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미분을 해서 극점을 찾아서 너는 0이 안 되니까 너 여기에서만 최소값이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점의 좌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겠구나인데 문제는 이 풀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y는 x제곱이라서 쉬운데 만약에 y는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의 8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3차가 들어가죠. 그것도 제곱할 거 아니야. 이 식을 제곱할 거 생각하면 끔찍하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식이 복잡하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풀이 선택하기는 좀 꺼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럴 때는 기울기로 접근을 하는 거고 식이 간단하다. y는 x제곱 그까지 거 제곱해봐야 식이 그닥 복잡하지 않아 라는 판단이 든다면 첫 번째 풀이도 괜찮은 풀이입니다. 자, 풀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뭐다? 그냥 단순하게 L제곱을 표현을 하죠. 거리가 최단거리라 했으니까 L제곱을 4차로 표현이 되든 말든 나는 미분을 해서 극점을 찾겠어 라는 마인드가 첫 번째 풀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더 실전적이고 일반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자, 두 번째는 볼게요. 이 점을 접점을 모르는데 접점에 대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찾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y''이 2x인데 접점이 t다.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 t를 대입하니까 2t가 되는 거잖아. 맞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기울기는 두 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 t 제곱 마이너스 3, 0으로 표현하는 기울기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둘이가 수직이 되면 최단거리겠어 라고 해서 2t라는 기울기와 요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고 나서 풀면 아까 봤던 식하고 유사하죠. 이렇게 간다면 차이점이 뭔가요? 앞에 4차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략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풀이 위주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풀이가 좀 더 깔끔해집니다. 자, 문제풀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AP제곱, BP제곱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네. 피타 말고. 아 근데 막 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피타 말고. 그거요. 이거 제곱 왜 이거 제곱? A랑 B 사이 거리 아니야? 아, 기억날 것 같은데. 아 뭐지? 모르겠지. 뭐 있었는데. 중점. 시효점. 이거 잠깐. 와, 또 하나 아닌가? 그래서 새로 쓸줄 나한테 반말한 거지. 아, 맞다. 뭔데? 맞지. 시효점은 아니지 않나? 아니. 뭡니까 이름이? 이름도 있어요 저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중점. 소정. 밑변의 중점 정도. 중점 정도. 중선. 선. 파스칼. 파프리카? 파푸스. 많이 들어갔다. 나못 들어봤나? 나 저거 못 들어봤네. 파푸스. 아. 오케이. 무게중심 정의가 뭡니까? 이거 선. 세점에서 반선이 거리 2대2. 4분의 2. 외심.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지? 이분이 한 변에서 여기 밑변의 그 중점을 중점. 반대편 대변의 중점이랑 중점을 그 한 꼭지점의 반대편 꼭지점을 연결한 이거를 중선이라 합니다. 네. 세 중선의 교점이 중점. 무게중심이죠. 예. 중선이 뭐다 다시? 반대편 중점이랑 꼭지점 연결하죠. 네. 이게 중선입니다. 꼭지점에서부터 중점을 연결하는 거. 중선 한 개만 그었어요. 중선 정리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요놈 제곱에 대해서 2배 해준 거와 같다. 아 알겠어. 이거가 가장 현실적으로 쓰이는 것은 고1 때 원방에서 한번 나오고요. 지금 여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1 때 여러분은 기억 속에 사라졌을 옛날 문제겠지만 원이 있고요. 여기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다. 좌표가 주어져 있다 합시다. 1,2에 뭐 3,8 이렇게 할까요? 여기 중심은 뭐 할까? 2,3의 반지름이 2다. 이런 원이 있다. 그러면 원 위에 임의의 점인 점 P에서 PA의 제곱이랑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파포수 정리요. 그러니까 파포스를 쓰지 않는다면 조금 난해하겠죠. 점이 옮겨 다니면 이 두 개가 90도도 아니고 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푸스가 왜 좋냐 그러면 여기 중점을 잡아가지고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요. 이 점이 최소값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요놈 제곱, 요놈 제곱은 뭐가 되느냐면 여기랑 요놈에 대해서 자 문자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X 잘 보이는 거 노란색 할까요?
여기서 이까지를 x라고 하고 여기서 5까지 길이를 y라고 하고 여기서 5까지를 z라고 하고 여기서 5까지를 u, 여기도 u입니다. 같아요. 질문이 뭐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최소가 물어보는데 2에 z제곱에 u제곱으로 바꿔버리면 u제곱이 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상수가 되면 z가 가장 작아지면 되죠. z는 어떤 의미일까? AB의 중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에서 뭐만 빼주면 되겠다? 반지름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가좌표로 문제가 변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선 정리가 파푸스가 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기억은 없다 보고요. 파푸스도 쓰는 경우 있었는데 맞습니다. 많겠죠.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다.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여기 할까요? 6이다. 이거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파푸스 하니까 파푸스 했겠지. 9의 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기 2는 저거요. 파푸스 무게중심은 여기가 6이 되면 여기가 3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같잖아. 네. 여기 2분의 x가 요놈 제곱 요놈의 제곱은 3의 제곱에 요놈 제곱의 2배하고 같아서 이거를 구할 수 있다가 이 삼각형에서 쓰는 파푸스 형태고 원방에서 쓰는 파푸스 형태고. 뭐가 의인데 모르면서 뭘 의냐. 자, 그렇다면 이거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나올 파푸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정도로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y절편이 2가 되는 포물선이고요. 여기 보니까 y값이 1인 두 점이 보이네요. 한 점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A는. 한 점은 이 정도 되겠네요. B. 포물선에 대해서 PA 제곱에 PB 제곱. 현재는 미분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를 만약에 난 파푸스 쓰겠어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중점 M을 잡은 다음에 이거가 5가 되는 거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외부점에서부터 포물선까지 최단거리 구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거잖아. 방금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뭐 법선을 구하니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푸스를 쓸 거면 중선을 이용하고 파푸스 쓰지 않을 거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됩니다. t, t제곱 더하기 2라고 둔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을 하면 이 ap제곱, bp제곱식이 그닥 복잡하진 않고 그냥 t의 4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미분한 다음에 최소를 찾으면 되겠죠. 정상적인 풀이도 길지는 않지만 파푸스가 적용이 가능한 형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최대 최소 2차 함수 엎어진 그림 속에 있는 도형에서 둘레는 중상 과정이죠. 그 둘레를 표현하면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넓이를 표현하면 3차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3차 이상은 미분으로 풀어야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간이. 자, 9-x제곱이라는 이 엎어진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x축,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에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런 실전 문제를 풀 때 x좌표가 책에서 a인 거예요, t인 거예요. a. 양의 방향의 a를 잡고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이 요렇게 되는데 가로 길이가 2a가 되고요.
세로 길이는 FA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점의 좌표가 A, FA니까.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넓이는 뭐가 될까? 2A 곱하기 FA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식은 여기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9-2의 A제곱. 자, 3차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의 A 3승 18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분하죠. 마이너스 6A 제곱에 더하기 18 이게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6 넘기니까 3만 남고요. A가 뿔마 루트 3이 되면 된다라는 결론인데 우리는 양의 A를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A가 뭐가 될 때? 루트 3이 될 때.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9 빼기 3, 6 뭐 이런 형태로 좌표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y축과 평행한 변의 길이 y축 평행이니까 함수값 6을 물어볼 테고 넓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 루트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3에 더하기 18 루트 3 이렇게 되려나요? 6을 빼게 되니까 12 루트 3이라는 넓이의 최대를 가진다. 이해는 되겠죠? 뭐 이런 형태, 뭐 주어지는 것에 대한 표현. 뭔 소리고? 맞네, 니네. 저 아무 소리도 안 듣는데요. 김정은데요? 그래? 조금 늦게 오고 이상한 잡소리 내고 지금. 한 문제 남았네. 과연! 과연! 쌤 다음에 사망 선고. 시간 몇시간 와, 나. 부검 6명 해야 돼요. 뭔 고생입니까 이거. 좀 쉬어야 돼. 혜수는 오늘 몇 시에 가려고? 선정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새벽에 빨리 보내줄게. 수학으로 인한 가로사. 가로사. 개복치? 가로사 돌연사. 가로수요, 가다가. 나. 아이고야. 빨리 오실까죠? 문제 남았는데. 인정. 쌤 방송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이거 여기를 잘라낼 겁니다. 잘라내고 나면 뚜껑이 없는 박스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여기 비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럴 때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피. 그러면 가로는 뭐가 만들어주느냐면 이 부분이 되고요. 네. 세로는 여기고 높이는 잘라내는 부분입니다. 네. 갑자기 힘을 내고 있네요. 네. 자, 15 마이너스 여기 뭐 자르는 게 x 합시다. x 잘라내면 2x가 되고 가로는 8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서술형 대비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꼭 범위를 좀 적어줘야 돼. 네. x가 잘라낼 수 있는 것은 2x 잘라니까 4보다 뭐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 등호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0에서부터 일단 x가 뭐 내 맘대로 안 잘라도 되고 확 잘라버려서 종이가 접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를 적어주는 것이 서술형에는 필요합니다. 감점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 x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높이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x랑 15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미분하기 위해서 전개를 할 텐데 이 부분은 부호를 마이너스 뭐 뒤집어도 상관없겠죠. 산수 부분은 x 제곱 마이너스 46 진짜? 20x에 여기다 적읍시다. 전개를 하면 4x 3승 그 다음에 당연히 미분하면 12x의 제곱 근데 부피인데 왜 미분하면 0이에요? 부피를 미분하면 한글적 표현은 뭐가 되느냐면 부피의 변화율이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미분의 정의가 뭘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x의 변화율인 거잖아. x가 변할 때 x가
x가 상상으로 생각합시다. x가 0.7에서부터 0.8로 순식간에 슝 변할 때 부피의 변화율, 이런 개념이라고. 와. 부피가 변화하는 거. 근데 부피가 변화를 하다가 변화율이 0이 된대. 변화를 안 한다고 무슨 말일까? 부피가 늘어나다가 줄어드니까 뭔가에 대해서 최고점에 도달을 한다라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극점을 찾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Vx는 3차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범위 내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느 범위에서는, 미안해요. 마이너스 3차. 0이 되는 점.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극점, 극점. 그럼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역이 여기 0이고 여기가 만약에 4라면 이 부분에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요 점을 찾으면 뭐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부피의 최대값을 찾겠죠. 그래서 미분하고 나면 뭐를 찾습니까?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미분하면 끝에 0 다는 거는 여러분이 99% 풀이입니다. 미분하고 옆에 0 붙이고. 왜? 극점 찾으려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최대값 찾으려고. 최소값 찾으려고. 그래서 0 되는 거 인수분해 숫자 넘기고 인수분해 보니까 x가 책에 있으니까요. 3분의 5랑 6인데 범위에서 볼 때 6은 벗어나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분의 5만큼 자르면 되겠다. 그래서 잘라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그래서 답은 여기서처럼 3분의 5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5가 아니라. 와.